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오늘은요 14장 스위치문입니다. 스위치문. 지난 시간에 우리가 if문을 공부해 봤잖아요. if문이라든가 if else문 또는 else문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을 처리하고자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if문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스위치 키워드, 스위치문을 또 제공을 해줘요. 그 이유는 if else문을 여러 번 사용하는 모양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게, 조금 더 선택 항목이 많을 때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한다. 그럴 때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스위치문은 역시 마찬가지로 C 계열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이 스위치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교과서 책에는 1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스위치 케이스문, 스위치문, 스위치 케이스문, 키워드로는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 브레이크 4개의 키워드, 하나의 문장 안에, 하나의 스위치문 안에 4개의 키워드가 사용이 되네요.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4개의 키워드가 사용이 되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문 중에서 조건문이라고 써 있는데 좀 정확히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할 때 조건문보다는 선택한다. 여러 개의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해서 선택문으로 많이 스위치문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문 사용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케이스문. 제가 오랜 기간 스위치문을 얘기할 때 선택, 어떤 내용을 1번이면 1번을, 2번이면 2번을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문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 키워드 이 세 가지 사용하고요. 중간에 브레이크 키워드까지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을 처리해 주는 게 스위치문, 스위치 케이스문의 역할입니다. 넘버에다가 객관식 문제처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넣어놨다. 1번이면 1에 해당되는 것만 처리해주고 싶다. if문으로 여러 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하게 되면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스위치에다가 넘버 값을 넣어주게 되면 넘버가 1이잖아요. 식 자체가. 그러면 스위치의 표현식 자리에 케이스하고 매치가 되는 거. 만약에 넘버가 1이면 콜론 붙이고 여기서 실행하는 거고요. console.write line으로 1번이라고만 할게요. 넘버 1만 처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케이스를 중지시켜 주는 거. 다른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겠다. 다른 케이스문을 하지 않겠다 해서 여기서 브레이크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더 힘들 수가 있겠네요. 모양.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어떤 문장, 브레이크 문까지 하나의 케이스, 하나의 절차다. 그 다음에 케이스 2번일 때는 케이스 2에 맞게 console.write line에서 여기도 그냥 넘버 2에 해당되는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자. 그리고 나서 케이스를 중지하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실행시켜보면 넘버는 1번이기 때문에 넘버 1, 즉 넘버가 1이면 넘버 값이 1이면 케이스 1에 해당되는 얘가 실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화면에 넘버 1이 실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넘버가 넘버 2면 2에 해당되는 것을 실행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현재 이제는 넘버가 1이기 때문에 얘만 실행되고 말겠죠. 실행시켜보면 넘버 1이 실행되는 거고요. 다시 넘버를 2로 잡아놓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보면 이번에는 넘버가 2이기 때문에 뭐가 실행된다? 이 케이스문 두 번째가 실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넘버 2가 이렇게 실행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값, 여기서는 제가 정수형 변수를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데이터 타입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타입 중에서 원하는 값에 해당되는 케이스문
문자 이름이면 문자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캐릭터면 문자 하나면 문자 하나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또는 또 다른 데이터 형식이면 또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기반으로 가서 다시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고 콘솔 앱을 하나 만들고 C# 폴더에 스위치 디스크립션 만들기. 자, 그러면 지우고 using system CLA 탭 붙여넣기 엔터 svm 탭 이렇게.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항상 CS 파일은 어떤 이름에, 그 다음에 저는 얘를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static void main 프로그래밍의 엔트리 포인트.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만큼 기본 코드를 넣어놓고 싶다. 제가 항상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는데 도구 모음 단축키가 잊어먹었어요. 도구상자 컨트롤 알트 X 도구상자를 하나 띄워놓고 도구상자에다가 이만큼을 가져다가 드래그해서 넣어놓으면 요만큼 텍스트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를 지우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다시 지우고 드래그 해도 되고 이렇게 다시 지우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름 바꾸기 항목 이름 바꾸기에서 C# 기본 코드로 이렇게 이름 바꿔놓고 더블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고 이것만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 개 만들어 놓을 수 있죠. 드래그해서 도구상자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탭 추가 버튼 눌러서 C# 엔터 다시 이름 바꾸기 탭 이름 바꾸기에서 C# 교과서 엔터 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 그 다음에 이만큼을 입력하고 이만큼을 드래그해서 넣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항목 이름 바꾸기 C# 기본 코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역시 지우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값을 어디로부터 콘솔적 리드라인으로 값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값으로 가져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져다 넣어놓고 왜 이렇게 되죠? 다시요. 미리 준비해 놓은 코드로 붙여넣기 하고 코드 좀 작게 하고 자,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정수를 입력하세요. 콘솔적 리드라인으로 받아서 1번을 입력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2번을 입력하게 되면 얘가 실행되는 거고 3번을 실행하게 되면 얘가 실행되는 거고 나머지 1, 2, 3 이외에 어떤 정수값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된다? 디폴트 구문. 이 디폴트 구문이 실행되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3번 입력하고 엔터 치면 3을 선택했습니다. 맞죠? 다시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해서 4번 눌렀다. 엔터 치면 그냥 찍으셨군요 해서 디폴트 시기 디폴트 구문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문은 어떤 값, answer에 있는 어떤 값이
따라서 그 정수형이면 케이스의 1, 2, 3 또는 나머지는 디폴트. 디폴트는 뒤에 어떤 케이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콜론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의 문장, 하나의 식이 실행되고 나서는 하나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실행되고 나서는 반드시 브레이크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된다는 거. 브레이크로 얘를 하나씩 끝내주어야 된다는 거.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읽어오는 것을 한번 데모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콘솔.writeLine으로 문자열을 웨더 값을 읽어와요. 그러면 웨더 값을 읽어왔을 때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맑음, 흐림, 비, 눈 이렇게 맑음, 흐림, 비, 눈 등등등으로 값이 들어오면 그거에 해당되는 거 문자열을 한번 문자열 케이스를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날씨가 어떤가요? 해서 맑음으로 입력을 했다. 맑음으로 입력을 했다. 엔터 치면 오늘 날씨는 맑군요. 이렇게 출력되게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선택지가 좀 많은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한다. 그러면 우박 엔터 치면 혹시 눈이 내리나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값 디폴트 절이 실행되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해주고 싶다. 스위치는 넘겨준 케이스에 따라서 웨더 값이 문자열이면 문자열에 대한 케이스를 비교하고 앞에서부터 쭉 오고 선택되지 않았으면 마지막에 있는 디폴트 절이 실행되게 해줄 수가 있는 형태대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문자도 한번 볼까요? 문자열 말고 정수형, 문자열, 요번에 문자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시그널 라이트가 ABC, 레드, 옐로우, 그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레드면 현재 신호등이 레드면 시그널 라이트이 R이면 문자 R이면 R에 해당되는 거 적색 멈추세요라는 이름의 메시지 변수가 저장되고 메시지를 출력해보면 적색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실행시켜보면 컨트롤 F5 적색 멈추세요가 출력이 되는 거고 시그널 라이트이 만약에 그린이다, G다, 문자 G로 되어 있으면 녹색 이동하세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없는 거 A다, A면 신호등 고장 이런 식으로 선택지 이번에는 캐릭터 타입으로 문자를 받아서 시그널 라이트이 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읽어다가 출력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정수라든가 스트링이라든가 문자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타입이 다 스위치 케이스문에 스위치식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C샵에서의 스위치문이 편한 게 개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직 안 배운 내용인데요. 잠깐 볼게요. 만약에 열거형으로 컬러라는 이름의 열거형으로 레드, 그린, 블루라는 값을 담는 것으로 넣어놓고요. 만약에 바 컬러는 컬러 열거형에 아직 배우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린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컬러에 따라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컬러 값에 따라서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는 3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잠깐 볼게요. SWIT 스위치 탭 눌러서 스위치 언더스코어 온 자리에 컬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컬러는 어떤 타입이냐면 열거형이라는 거. 레드, 그린, 블루를 담고 있는 열거형 타입이에요. 열거형 아직 안 배웠어요. 일단은 이런 모양으로도 나중에 편하게 쓸 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컬러 타입으로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면 엔터. 제가 엔터 2번 쳤어요.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문을 쫙 만들어주네요. 아, 컬러는 그린, 레드, 그린, 블루의 나머지 이렇게 기본적인 코드가 요만큼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 다시 볼게요. 그러면 열거형이라든가 나중에 어떤 열거형 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는 열거형 같은 경우는 스위치문을 통해서 만약에 스위치 탭 컬러 엔터 딱 치니까 이만큼 코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거는 나중에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그러면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개 선택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안에 있는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케이스문들을 만들어 주더라. 이러한 도구의 힘을 빌려가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어떤 항목이 많다. 처리해야 될 항목이 많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케이스문을 만들어 주더라. 이러한 도구의 힘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것도 굉장히 복잡했었던 것 같아요. 케이스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지 콜론도 빼먹은 적도 있고 브레이크도 넣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드일 때 그린일 때를 한꺼번에 처리해 주고 싶다면 시작해서 이렇게 콜론 2개 브레이크를 빼게 되면 얘 레드이거나 그린일 때 뭐를 할 거냐 레드 또는 CW 탭 해서 R 또는 G일 때 여기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실행시켜 보면 R 또는 G일 때 여기가 그린 대신에 레드여도 레드 또는 그린일 때 여기에 들어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복해서 하나 이상을 사용할 때는 사용해도 되는데 어쨌든 스위치 케이스문은 일반적으로는 하나씩 처리할 때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문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 개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럴 때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코드도 if else문을 여러 번 써도 돼요. 여러 번 써도 돼요. 제 예전에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많이 썼어요. if else문이 좀 3개 이상, 5개 이상이면 스위치 케이스문 쓰시고요. 2-3개 정도면 그냥 if else문 쓰세요. 이렇게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if else문을 여러 번 써도 돼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여러 번 써도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한 몇 가지 예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문은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거 몇 개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많이 사용되는 구문이긴 하지만 책에서는 짧게 독립적인 하나의 장으로 스위치문을 선택을 했으니까요. 스위치문을 하나의 짧은 장으로 표현을 해봤으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짧죠? 예,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조금 늦게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 강좌 보시면서 빠르게 책과 제 강의를 함께 보시면서 쭉 진행을 해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